안녕하세요.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올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바야흐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두들레아입니다. 두들레아. 여름에 잠을 자고 가을 한 10월 초부터 지금 서서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깨어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들레아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 그러면 두들레아들이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겨울에 이 아이들이 성장기인데 여름에는 날씨가 더우면 전부 다 잠을 잡니다. 물론 다 자는 건 아니에요. 여름에도 적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를 시켜주면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들레아가 뭐 농장에서는 지금 쉽게 말하면 하이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분질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농장에서 관리만 잘하면 기본적으로 봄, 가을로 지금 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키우시는 농장주께서는 제가 아시는 농장은 1년에 4번을 분질을 한다더라고요. 그러면 대박이죠. 쉽게 말하면 하이트 그린을 1년에 4번을 분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아이처럼 모두라면 한 번 분지하면 10두, 2번 분지하면 20두, 3번 분지하면 40두, 4번 분지하면 80두입니다. 1년에 5두짜리를 가지고 80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신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이트 그린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온도가 10도 이하입니다. 그 10도 이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반 농장에서 차광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뭐 선풍기나 이런 걸 틀어줘서 실내 온도를 10도 이하를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힘듭니다. 한여름에 보통 30도 올라가면 하우스 안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는 하우스에서 10도를 유지를 시킨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 걸 일단은 한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는 파키입니다. 파키. 얘는 야생에서 가지고 옵니다. 멕시코에서 주로 많이 갖고 옵니다. 자, 이런 애들이 보면 여름에 보면 힘이 없고 쪼글쪼글 해갖고 있습니다. 그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들이 지금부터 서서히 깨어납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은 아직도 분이 뽀얀 상태에서 자, 중간에 보시면 입장이 그렇게 힘이 없고 싱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옆에 아이는 보십시오. 색깔이 조금 맑아졌죠. 맑아지면서 자, 분 가운데를 보시면 약간 희끗희끗해집니다. 즉, 이 아이는 지금 수분을 머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잘 때는 이 아이들은 수분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여름을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얘들이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가 깨어날 시기가 되었구나 싶어서 흙이나 이런 주위에 있는 섭을 빨아당겨서 지가 살려고 이제 깨어나기 위해서 서서히 준비를 합니다. 자, 요렇게 입장이 약간 벌어지면서 속장에 보시면 분이 딱 낀 것처럼 희끗희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요 시기에 물을 주지 않으면 못 깨어납니다. 즉, 얘들도 깨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섭을 먹어야만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계속 단수를 시켰다가 지금쯤에는 물을 한번 주셔야 됩니다. 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밭이나 이런 맨 땅에 화분이 닿이도록 해서 땅의 습을 유지를 한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화분 발이 이렇게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그 밑에 부분이 약간 흙 속에 파묻혀서 땅의 습이 화분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빨리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분에 심어 놓은 애들은 습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꼭 물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같은 요는 두들리아 종류들은 대부분이 분이 있습니다. 하얀 분이 나오고 이 아이들이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얘들의 포인트가 이렇게 분인데 샤워기로 이렇게 뿌려줘 버리면 분이 많이 씻깁니다. 물론 뭐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분이 생기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더 깔끔하고 뽀얀 분을 보기 위해서는 샤워기로 물을 주시지 마시고 물조리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어주시는 게, 특히 흙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물조리를 주시면 분도 보고 식물도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얼룩이 지다가 보면 결국은 물이 있다 보면 그 분과 그 입장 사이에 곰팡이가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들리아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 여름에 곰팡이가 온다는 거죠. 자, 왜 여름에 곰팡이가 오는가 하면 요 분 속에 습이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고온 다습, 특히 장마철 되면은 공기 중에 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습을 이런 분들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하얀 백분들이 습을 흡수를 해가지고 그 습이 이제 갓장은 일종의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입장과 입장 사이에는 아주 촘촘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곰팡병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곰팡병이 오게 되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곰팡병의 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잘 죽지도 않고요. 또 뭐 약을 하더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균들이 이제 활동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내년에 똑같은 조건이 생기면 또 이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곰팡병은 될 수 있으면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통풍이 아주 잘 때는 방그늘에 꼭 보관을 하십시오. 그러면 곰팡병도 크게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능하시면 4월달부터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곰팡병이나 이런 탄자병 이런 약들을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그렇게 장마가 길고 비도 많이 오고 했지만 저희 집 두들리아는 이번에는 큰 곰팡병도 없었고 뭐 죽어나가는 아이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예년에는 보통 장마 되기 한 달 전에 제가 약을 했습니다. 한 2-3번 정도. 근데 올해는 아예 1월달부터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계속 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그렇게 긴 장마였어도 예년보다 훨씬 더 작은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전혀 병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양을 확실히 눈으로 느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들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에 자고 있는 상태에서 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못 깨어나고 가을 되면 목대가 말라서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약도 좀 해주시고 그 잠들기 전에 봄에 저면 간수를 해서 얘들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준다면 가을에 깨어날 때 훨씬 더 튼튼하고 실한 아이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두들리아 이렇게 깨어났을 때 그냥 깨어나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의외로 두들레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하얀 분 때문에. 물론 이렇게 분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들레아들은 하얀 백분이 생깁니다. 저희도 보면 요런 애들은 지금 분이 조금 씻겼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물을 주다가 보면 이게 뭐 튀는 것도 있고, 저희는 지금 다이 위에 보면 선반이 또 있습니다. 겨울을 대비해서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노지에 있던 아이들을 안을 들이기 위해서. 위에 애들을 물을 주다 보면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어서 그냥 조심을 하지만 물이 많이 튀더라고요. 그래서 분이 씻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들레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자리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합니다. 여름에는 햇빛이 좀 덜 들고 약간 그늘진 이쪽으로 오지만, 또 겨울이 되면 오히려 햇빛도 잘 들고 통풍도 잘 되는 앞쪽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즉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을 잘 알아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들마다 또 각자의 그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육이는 정말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남들이 말하기는 뭐 게으른 사람이 하는 거다, 뭐 물 한 번 주면 뭐 안 줘도 된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걸 키우다 보면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종류도 많고 또 각 종류별다 물 주는 시기나 환경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이 의외로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농장에 오셔가지고 와, 이렇게 많은 데에서 사시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정말 힘듭니다.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단순히 보시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직접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딱 때 맞춰 물 줘야 되고, 때 맞춰 분갈이도 해야 되고, 온도, 습도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느끼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예쁘게 키워야 됩니다. 예쁘게. 집에서 아무리 예쁘게 키우려고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지만 그 다육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서 알고 키우시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물을 줄 때 한 번에 양껏 먹어서 이런 입장 속에 물을 머금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입장이 얇아서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방울복랑 같은 경우에는 섭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애들은 물 안 주면 잎이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또 많아도 잎이 떨어져요. 의외로 까다롭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간엽처럼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즉 한 번 줄 때 양껏 준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 2, 3일에 한 번씩은 소주잔 한 장 정도 흙에다가 살짝 뿌려주면서 섭을 유지시키면 아주 자구도 많이 달고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 각각의 식물들의 특징만 잘 안다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풍성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냥 대충 설명을 한다는 게 많이 길어졌네요. 자, 이제 겨울이 오니까 추위에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 그 두들레아나 이런 흑법사 종류들이 이제 깨어나서 성장에 들어갑니다. 이런 아이들 영양제도 조금씩 주시고, 여름에 잔다고 고생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관리해서 올겨울에는 냉해도 입지 않고 아주 잘 키울 수 있도록 행운을 빕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추우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수고했습니다.